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나온 것들이 있는데, 집값 안정 효과 없다가 생각하는 게 3명 중에 2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볼 때 항상 그 데이터라든가 통계는 누가 작성한 건지, 그래서 편향적인 어떤 시각에서 조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지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봤는데, 이 기관이 저도 뭐 처음 보는 거라서 뭔가 했더니 밑에 설명이 돼 있는데, 공공의 창이라는 2016년 비영리 공공조사가 필요하다는 내 뜻을 모아 출범한 기구라는데,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비용 17반 자체조달에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하고 있다. 굉장히 좀 공공성이 강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렇고, 자, 이걸 봅시다. 요게 이제 다 나와 있는 모습인데,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를 봤더니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모르겠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일단 현재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잘못된 부동산 실정이 50.8% 국민의 과반을 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는 여전히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과거 정부의 재건축이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올랐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뭐가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항상 내가 어떤 밀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쪽에 말을 무조건 편들겠다라는 분이 항상 있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여하튼 간에 과거 정부의 잘못은 35.9, 현재 정부의 잘못은 50.8,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당 지지도라든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직도 압도적인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이 문제가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현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입니다. 당연히 현 정부가 부동산 실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비슷한 결과값이 나왔겠죠. 집값 안정 효과 없다가 생각하는 게 3명 중에 2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30%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도대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있다고요? 예, 정말 눈 감고 귀 닫고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부동산 대책이 지금 역대 최고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어떤 사이클을 봤을 때 상승분에 있어서는 역대 최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게 집값 안정 효과가 있었답니다. 도대체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건지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보니까 상승이 47.1%,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숫자가 여전히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 하락은 16.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합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29.4%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을 비교하게 되면은 하락보다 약 한 3배 정도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에 대한 평가인데요. 임대차 3법에 대한 평가가 도움이 된다 35%, 도움이 안 돼 53.6%로 월등히 많죠. 예, 근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건, 이거는 이해가 가요. 왜? 실제로 도움 받은 사람들이 있긴 있으니까. 그죠? 계약갱신 청구권 쓰시는 분들은 다 도움 받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도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맞겠죠. 예. 그러나 대다수는 도움이 되지 않았죠. 사실은 부작용도 훨씬 더 컸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과세하는 게 강화를 잘한 거냐 했더니 찬성이 43.8, 반대가 43.7. 사실상 똑같죠. 이거는 왜 그렇죠?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세 안 하는 거니까 그럼 잘하는 거야.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좀 돈 좀 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당연히 찬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내거나 아니면 종부세가 이제 점점
기준이 낮아지고 있고 또 세율은 써지고 있으니까 나도 조만간 내야 될 분들은 또 이런 게 좋지 않겠죠. 이런 분들은 반대를 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종부세를 내는 어떤 국민 절대 다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는 1.4%, 뭐 어떤 사설기관의 통계 자료는 2.7%까지 되는데 많이 잡아도 3% 미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이 과세 강화도 그러면은 그 비율만 따지게 되면 뭐 거의 1대9 정도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반대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종부세 과세하는 이런 정책도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깨우친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무조건적인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서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분도 많지만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구나라고, 내가 종부세랑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이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이런 형태고, 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은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었고, 시민 5명 역시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정부의 일단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의 불안감을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려고 계속 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더 느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부동산 대책 내놓는다, 불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자,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집값이 상승한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과 배치된다. 최재성은 지난 28일 KBS 뉴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 얻을 돈이면 조금 대출받아 집 사라고 내몰다시피 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집값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 정부가 결과를 안게 됐다라고 유체이탈 화법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서 집값이 올라갔다고 판단했다면 이 정부가, 현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뭐 지금처럼 제도를 폐지하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들한테도 또 혜택을 줬잖아요. 지금 5월달에 집권한 다음에 12월달에 대대적인 그 전 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서 유입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임대사업자한테 박근혜 정부 혜택을 줘서 집값이 올라갔다고요? 사실관계도 좀 틀린 거예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도 임대사업자한테 충분한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잘못된 게, 임대사업,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면 줄수록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많아진다는 뜻은 뭐예요? 전월세, 시장에서 전월세의 공급이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정부가 애써서 뭐 땅 찾고 공공임대하고 뭐 중산층 임대한다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지분 적립형 나오고 뭐 쌩난리 안 쳐도 민간에서 임대사업자가 많다면 얘네들이 공급을 해줍니다. 임대사업자가 뭐야? 자기 집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임대를 하기 위해서 임대 사업이야, 말 그대로. 그러면 그게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전월세 공급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안정화되죠.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비싼데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려는 조짐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전세 가격을 잡는 것이 매매가를 잡는 가장 큰 지름길이고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 세법을 때려잡고 하더라도 전세가가 오르게 돼서 갭이 줄어들게 되면 매매 수요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값을 낮춰주고 안정화시켜주게 되면 매매도 자동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를 잡을 수 있는, 전세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망가뜨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거기다 임대차 3법이라는 시장에서 자정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려는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 지금 임차인한테 뒷돈 주고 나가달라, 임대인한테 또 더 살게 해달라, 돈 주고 뭐 소송 걸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회적 비용도 초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세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매매가까지 흔들리는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보다 내년, 내후년, 3년 뒤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하는 게? 전세값 안정시키겠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줬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근시안적으로만 당장 뭐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세법만 건드리게 되는 거고 큰 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시래서 큰 틀을 못 본다 그러면 시장 전문가 얘기를 좀 듣든가, 그것도 아니고 탁상에서 얘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것만 하니까 자꾸 이상한 정책만 나오게 되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정책만 나오게 되고, 거기 또 교란되네 뭐 이상해졌다 또 나오고 또 땜질해서 지금 벌써 23번째 나와갖고 그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계신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인제서라도 뭔가 조금 얘기를 들을 때가 됐는데 그렇진 않죠. 지금까지 어떤 정책 기조가 잘못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전 정부가 문제다.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뭐 전세입자가 무슨 갈아타기 수요 때문에 전세가 올라갔다라는 둥, 뭐 저금리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둥,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정책이 똑바르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걸 안 건들고 자꾸 땜질만 하니까 이게 잡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국민들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도대체 정부에서만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신 건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는 30대에서 부동산 민심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그쵸? 30대 지금 거의 멘붕입니다, 멘붕. 청약 점수 안 되죠? 집을 살려니까 완전 비싸고요. 그런 상태에서 정부의 시그널은 뭐예요?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어줄게요. 집을 사고 싶다고요. 이분들은 안정적인 내 집을 사고 싶다고요. 근데 임대주택을 계속 많이 짓는다.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 국민의 4분의 1을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에 넣겠다.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이런 수요자들의, 부동산 수요자들의 니즈는 내 집 마련인 거지, 안정적으로 저렴한 월세가 아니에요. 그걸 파악하셔야죠. 여하튼, 지금 뭐 이런 기사 다 모니터링 하시겠죠. 보시게 되면은,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우이독경 같기도 하고, 이런 게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닌데, 여하튼 정부가 근시안적인 대책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